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통상 이런 상황 때 보죠. 집안 사정이 참 쉽지 않다. 뭐 이렇게 통상 표현을 하는데 뭔가 난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기사가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연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뭐 주접 떨어놨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 더 이상 말 않겠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끝난 겁니까? 어떻게 더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요? 윤석열, 김종인 뭔가 이렇게 말들이 좀 약간 험악한 분위기로 나왔어요. 회동 후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김종인 참여 의사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살짝 꺼내놨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종인 자리 비워둔 채 윤석열 선대위 개문 발차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차가 떠나는 거예요. 뭔가. 그렇다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가는 동안에 누가 탈 수는 있어요. 물론 속도를 많이 안 내야 되겠죠. 탈려면은. 일단 어제 뭐 총괄본부장 6명 인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성 중진들로 채워졌다. 뭐 이런 또 지적을 좀 받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김종인, 윤석열 두 인물 어제 얘기들을 좀 꽤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학교에서도 돕겠다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어디 좀 보니까 뭐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그래도 주접 떨어놨던데. 오늘 그 총괄 본부장 등 선대위 인선을 최고위에 부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우리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몇 가지 기사 그리고 영상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 지금부터 아침의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중괄부인데요. 이게 온라인 기사예요. 그리고 제목이 달려 있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죠. 그리고 이 빈칸을 보시고 김건학 교수님하고 민현주 장님께서는 빈칸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가 들어갈지 써주세요. 지금 나눠드린 판넬에. 그리고 앞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제목을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에 막 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윤, 김 20일째 기싸움이다. 결국에 김 빠진 선대위가 출범이 됐다. 그런데 이 상황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빈칸 옆에 보면 인용부호가 있죠.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라고 쓴 겁니다. 지금요. 자, 두 분 다 쓰셨으면 앞에 걸어주세요. 먼저 김건학 교수님부터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사람 이름을 쓰셨네요. 설명해 주세요. 저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감이 좀 안 잡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삼김 체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했었잖아요. 거기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빠졌으니까 나머지 두 분만 남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답은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김병준, 김한길만 남았다. 남았다. 이런 뭐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이런 생각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권력 투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친 김종인, 반 김종인의 어떤 권력 투쟁 속에서 예. 김종인의 낙마 뭐 이런 장면이 벌어진 것이고 따라서 상김 체제로서 견제와 균형을 가져가려고 했던 윤석열 후보의 어떤 계산은 무너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우리가 거론했던 김병준, 김한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예. 여기서 동력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전략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사실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셨던 분들 계산해 보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현 대통령 예. 다 모셨어요. 예.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뭐 그러면 그때는 성격이 좋았겠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때도 진통이 그렇죠. 대단했어요. 원하는 얘기 계속했고 뭐 이런 갈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끝까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참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참지 못하고 견제구를 이제 2명이나 이렇게 포석을 하면서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선거판이 아니네라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판단을 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스스로가 거취를 정리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저는 이거는 뭐 이 윤 후보에게 아주 예.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고 향후에 이제 지금부터가 사실 본선의 시작이잖아요. 예. 이제부터는 이제 머리 싸움이고 공중전이고 전략 싸움인데 이 전략을 어떻게 누가 끄집어낼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예. 거기에 어떤 공백이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김구라 교수님은 지금 윤, 김 같이 가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불가능하죠.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면 불가능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성격은 모셔와야지 지금 막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랬어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 3번을 집에 찾아갔어요. 뭐 새벽까지 기다렸다는 얘기도 그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장면에서 사실상 몇 차례 이렇게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후보가 선뜻 다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는 이게 일종의 이제 모독 뭔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장면, 자기의 어떤 다른 분들과의 어떤 격이 다른 부분에 대한 인정 안 해주는 것,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갑자기 그 장면은 말씀을 하시니까 안 나온다. 그 양반이란 표현이 떠오르네요. 이게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엔 더 심한 표현으로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앞서서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약간 좀 뭔가요.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왔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접이라는 단어는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제 나는 끝이다. 그리고 끝이라고 얘기하니까 예. 잘 됐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뒤집으려면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럼 그 이상의 것을 준다? 그러면 이제 후보가 누구냐라는 얘기가 또 예. 나오거든요. 상황이 실제로 군림하는구나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딜레마 속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선택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김구라 교수님께는 2명의 인물 이름을 썼는데 정답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인물 이름을 그냥 쓰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신 거예요. 자,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 가화만사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분이 가화만사성인데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이렇게 쓰신 거네요. 설명해 주세요.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개문발차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지금 이제 개문발차로 시작이 됐는데요. 뭐 지속적으로 추가 영입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컨벤션 효과도 물론 있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큰 차이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일찍 배가 부른 거 아니냐, 샴페인을 터트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을 뭐 것 이렇게까지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뭐 절박한 거 없나 보네요. 네, 이런 이미 느낌이라는 결론은 나 거예요. 있는 거 아니냐라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하실 수 있고요. 예. 지금 보면 어차피 지금 김건학 교수님께서는 이미 둘 사이는 윤 후보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는 틀어진 거 아니냐라고 어렵다라고 보시는데 보셨어요. 근데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저는 전망하세요? 아직은 모른다고 봐요. 모른다. 예, 왜냐하면 이건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에 따라서 예. 이 두 분의 사이가 로맨스로 다시 결론이 날지 정리가 될지 아니면 일종의 국민의힘이 김종인 위원장을 스토킹하는 형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그 정치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짧은 메시지로 국민들의 여론을 돌파하는 그런 예. 강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이미 뭐 다 증명이 됐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 나중에 선대위를 일일이 다 챙길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과감하게 누군가에게 믿고 신뢰하고 전권을 넘겨주면서 예. 본인은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권을 주냐 마냐 갖고 지금 이게 뭐가 타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한길 전 대표도 있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예. 있는데 어떤 선대위든지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뭐 수평이냐 수직이냐의 예. 문제에서 사실은 최종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분산될수록 굉장히 지연이 되는 상황 경향이 예. 있어요. 특히 선대위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높은 성과 OX 그러니까 100대 0의 예, 승부를 예. 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의사결정 구조를 다분화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민현주 전 의원 말씀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거기다가 권한을 몰아주라 이 뜻입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래야지 윤석열 후보는 편하게 대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예. 현장으로 나갈 수 있지. 아. 안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계속 중앙선대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이건 후보가 최종 결정하는 예. 겁니다. 그 책임도 후보에게 예.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은 경륜이 있는 분에게 뭐 그게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비록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찾는다면 그런 분들이 맡아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예. 아직은 정치 신인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라는 거에 처음 경험하는 건데 그게 대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의 그 모든 힘을 모을 수 있는 누군가의 그 카리스마 있는 그런 지금 역량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을 좀 확인해 보겠는데 김광학 교수님 걸어주세요. 예. 앞에 정답에 지금 자신이 없으시다고 예, 얘기해서 자신이 바로 없어요. 내리셨어요. 답안지를. 바로 내리죠. 예. 지금 김문학 교수님께서는 약간 알쏭달쏭하다면서 두 명의 사람 이름을 적으셨고요. 민윤주 의원께서는 가와만사성을 적으셨어요. 지금 다른 두 분 발언기 요청하시는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더 기사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윤, 김 21째 기싸움이다. 결국에 김 빠진 선대위 됐다. 자,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보시죠. 국민 짜증 유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국민 짜증 유발하고 있다. 이거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반응은 아니에요. 이게 짜증 난다는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이런 반응이 있답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나는 국대다. 야당 청년 대변인들 얼마 전에 선발이 됐죠? 그리고 여러 목소리를 내는데 쓴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그리고 선대위 감동이 없다. 뭡니까 이거? 지금 청년 대변인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엔진, 신선했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었는지 화면으로 좀 더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임승호 대변인, 활력 넘치던 신선한 엔진이었는데 꺼져가는 느낌. 그리고요,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대 후보, 이거 이재명 후보를 말하는 거죠? 연일 넙죽절하고, 얼마 전에 큰절사제 이걸 말하네. 넙죽절을 하고 반성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쇼라고 뭐 침 한 번 뱉고 말겠지만, 그러니까 쇼라고 무시할 수는 있지만 본인은 솔직히 무섭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다음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신인규 부대변인. 2030 청년 유권자 되는 마음 심각하게 떠나가는데 국민의힘 어떤 노력하고 있는가? 지금 떠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를 돕고 계신 장혜찬 평론가.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묘사가 돼 있는데 이런 지적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요. 예. 제가 늘 요즘 이야기하는 게 예.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 비판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말씀은 참 많이 반성하고 하지만 과연 행동으로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 결국 이 청년 당직자들, 청년 대변인, 부대변인 같은 경우도 나는 또 필요한 고언을 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렇다면 새로운 피, 참신한 인물들 좀 데리고 저한테 소개해달라. 그럼 제가 적극 추천해서 천거하겠다. 우리가 함께 이 국민의힘의 엔진을 젊게 바꾸기 위해서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노력할 때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에 주요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 지금 이 국민의힘 선대위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중진 위주로 많이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좀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1차로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단순히 상임 선대위원장만 맡는 게 아니라 예. 홍보 미디어 부분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후보에 관해서 선대위 활동에서 외부에 알리는 걸 책임지는 자리예요, 지금요. 그런데 대선 같은 전국 선거는 소위 공중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홍보 미디어의 역할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통째로 이 젊은 이준석 대표에게 다 믿고 맡겼다는 것 자체가 이 국민의힘 선대위 엔진을 좀 파워풀하게 돌리겠다는 후보의 의지, 또 당대표의 자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뭐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예. 다음 주 초에는 후보 직속 청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청년 선대위나 청년 본부 등을 보게 되면 예. 전부 다 기존 민주당 정치인들 출신이에요. 권지웅 뭐 청년 선대위원장 등 다 청년 대변인 했던 분들, 예. 시의원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틀 안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젊은 사람 내세운다는 점을 제외하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다는 거죠. 젊지만 기존에 그 어떤 위치에 있었던 그대로 있었던 분들 아니냐 지금 이런 거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뭐 소위 말하는 청년 정치인이나 방송인이겠지만 예. 일반 2030 중에서 청년 정치하는 사람들 2%가 아니라 0.2%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양한 청년들 대변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직속 청년위원회에는 예. 철저하게 비정치인 출신으로 기후위기 전문가, 주거복지 예. 전문가, 일자리 전문가, 스타트업 대표, 뭐 힙합 페스티벌 제작자 등 민간의 2030들을 영입해서 윤석열 후보의 국정 파트너로 삼는다는 그 기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순서상 이 선거를 이끌어가기 위한 경륜 있는 중진들을 먼저 발표했을 뿐이지 이 엔진을 젊고 힘차게 돌리기 위한 준비들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하고 있었고 그 결과물들이 뭐 빠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부터는 나올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예. 된다면 지금 약간 우려하고 있는 시선도 기대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엔진 식은 거 아니다. 지금 기름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곧 가동합니다. 뭐 이 뜻인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여러 가지 쓴소리가 담긴 기사를 소개하던데 장혜찬 평론가가 뭐 반박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셨어요. 근데요, 지금 하나 준비한 영상은 여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고 여당에서 나온 반응인데요. 먼저 그 반응,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들어보시죠. 지난 3주 동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서로 밀당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 속에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완전 백해무익한 밀당이었고 잃어버린 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분명하게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지난 3주 동안 오로지 김종인 발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자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무덤을 저는 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경 부대변인, 지금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뭐 흐름이 꺾였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은 이 상황을 보면서 속으로는 약간 즐기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많이 차이를 좁히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지지율이 아직은 좀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접하지만 앞섰다는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요.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즐긴다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아주 큰 정책이 아니더라도 예. 왜 소확행이라고 작은 그 법 개정 정도만이라도 가능한 정책 예를 들자면은 뭐 산부인과를 여성 건강학과로 이제 바꾸겠다, 예. 그러니까 인식을 개선하겠다. 예. 나는 그런 아주 작은 정책까지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런 부분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예.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선 국민의힘 선대위는 저는 아침부터 좀 비판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여야가 좀 예. 건강하게 선대위가 빨리 꾸려져서 청년 예. 선대위도 뭐 우리 이제 그 캠프에 있는 장평론가께서 예. 윤석열 선대위도 지금 청년들이 지금 외부에서 모인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도 환영한다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좀 짧게 반론을 좀 더 드리자면은 예. 기존에 이제 민주당에는 뭐 지역 의원이라든지 기초의원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올라왔다라고 말씀 주신데요. 예. 그런 청년들이 솔직히 민주당에 좀 많은 편은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시네요. 좀 그런 그런 많은 분들이 편은 좀 맞죠. 있다. 그런데 예. 그런 청년들이 기초의원이 되기 전에 무엇을 했었는가. 지난 지선 때 많이 올라왔던 청년들은 많은데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 계층의 다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각 계층에 뭐 주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뭐 IT 쪽도 분명히 있는 것도 많고요. 그런 전문가 계층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마치 뭐 길러진 청년은 아니다. 아니 솔직히 20, 30대 청년이요. 내가 기초의원 한 번 했다고 해서 지금 몇 년 사이에 이게 길러진다는 것은 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 밖에 있는 청년이나 예, 당내에 있는 예. 청년이나 똑같은 청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대변인께서 지금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전을 같이 제시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선은 과거를 심판하는 건 총선이나 지선이라면 대선은 미래에 대한 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양쪽 대선 후보가 그리고 또 다른 당의 다른 또 대선 후보가 예.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께서 어떤 비전을 보고 선택할지 약간 희망으로 되는 경쟁 이런 부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지금 최후 통첩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 주접이라는 말. 어떤 뭐 아침부터 보도가 죄송합니다. 났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런데 표현을 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응을 하기가 뭐냐면 이거는 언론사에 한 건지 후보를 향해 한 건지 되게 주어가 좀 애매하다. 불분명하다. 그런데요. 큰 따옴표 워딩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최후 통첩을 한다고 신문에 주접을 떨어놨던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한 얘기인데 이것을 마치 언론을 향해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조금 물타기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을 그냥 덮는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냥 덮지 말고 예.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예, 예. 뭐 최후 통첩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패널분들 말씀 들어보지만 다 갈래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목조목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상황이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 자꾸 길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